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의 화두는 단연 외국인입니다. 예컨대 외국인이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계속 사 모으고 있습니다. 5월 23일 화요일 어제까지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주로 2차 전지를 중심으로 계속 사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한국 주식시장 앞으로 좋아지겠네? 그래서 나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해야겠네?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굉장히 투자의 전문가들이죠. 돈도 많습니다. 공매도도 자주 칩니다. 그리고 아주 글로벌하게 시장들을 잘 순환하면서 공략을 잘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투자 지역이 한국일 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돌아왔다. 자, 이것만 가지고 한국의 주식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예컨대 한국 같으면 한국가의 주식시장은 그 나라의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전제할 때 주식시장도 좋아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이 돌아왔다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그러면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인가? 자, 이 부분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또한 기본적으로는 저는 올 가을쯤에는 소위 양털깎기라는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셨죠. 달러 기축국가인 미국이 경제가 약한 나라의 금융시장을 흔들면서 달러를 가지고 흔들면서 과거에 우리 IMF처럼 금융위기를 통해서 미국 자체의 본국의 리스크를 다른 나라에 전가시키는 것을 바로 양털깎기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올 가을쯤에는 양털깎기가 한국에 일어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하면 지금 외국인이 돌아왔다 이것을 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요즘 계속 늘리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릴 것이고, 그랬을 때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 경제를 보겠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돌아왔으면 순매수를 계속 늘리면 한국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자, 이 전제가 일단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경제를 따질 때, 어떤 나라의 경제를 따질 때 주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무역수지, 하나는 경상수지, 주로 이제 재정수지 쪽을 보죠. 자, 그런데 무역수지는 아시다시피 그 국가의 수입과 수출,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또 경상수지, 재정수지는 그 국가 내부에 주로 정부 지출, 자, 이것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런 것을 이제 따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 볼 때 우선 무역수지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4월 말까지 한국의 무역수지는 무려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이 더 많다라는 거죠. 자, 14개월 연속 적자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1997년 5월 이후에 26년 만에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97년 5월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국가부도 IMF가 있었죠. 돌이켜보면 IMF 직전까지도 한국 주식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크게 골마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터진 겁니다. 골마가면 결국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 당시 IMF를 초래하기 이전 그 정도만큼 나쁘다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재정수지, 경상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분기에 경상수지 적자를, 분기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 석 달 동안, 1, 2, 3월 석 달 동안 합산해서 적자를 기록했다는 이것은
12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11년 만에 처음이죠. 자, 결론. 한국 경제는 쌍둥이 적자가 현재 심각한 형편입니다. 자, 무역 수지는 무려 26년 만에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경상수지 적자도 지난 1분기에 무려 11년 만에 1분기, 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같은 형편이라면 한국의 경제가 당장에 좋아질 것은 아니다 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왜 순매수를 늘리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굉장히 의심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또 글로벌 경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전문 기관 IMF를 비롯한 기관들은 올해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고 실제로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올해 성장률도 이미 낮추어 잡았습니다. 경제 침체가 일부 진행되고 있고 또 하반기는 경기 침체를 대부분 예고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더구나 더 중요한 것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입니다.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올려드린 것처럼 그동안 미국이 중국을 계속 때렸습니다. 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계속 때리면서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 계속 강요하고 또 미국의 공장을 직접 지어라. 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강요해 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계속 얻어맞고 있던 중국이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조회사 마이크론의 수출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즉, 마이크론이 10% 정도의 중국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즉, 중국은 수입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반도체가 당장 부족하죠. 그런데 중국에 한국 삼성전자, 한국 하이닉스의 현지 공장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D램, 낸더 이런 것들 생산한단 말이죠. 많이. 자, 그러면 중국은 이제 한국의 기업들에게 요구할 겁니다. 마이크론이 물량 빠진 것만큼 요구하겠죠. 왜? 중국 경제가 돌아가야 하니까. 자, 그것을 미국은 좋아하겠습니까? 또 어떤 압박을 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반도체는 한국의 경제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미중 갈등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도 아주 위협적인 일이죠. 자,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올 초에 미국은 지방은행들의 부실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지방은행들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 리스크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죠. 한국에도 당연히 영향이 컸습니다. 자, 그런데 올 가을에는 또 어떤 이벤트가 예고되어 있냐 하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예컨대 상업용 건물이나 우리 같으면 뭐 오피스텔이나 또 이런 건물들에 대출했던 그 돈에 대한 상환이 자칫 잘못하면 터질 수 있다.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올 초에 미국 금융권의 리스크가 올 가을에는 더 크게 터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죠. 양털깎기. 미국의 내부적인 위기를 달러 기축통화를 이용해서 외부로 증가시키는 것을 바로 양털깎기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때 양털깎기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금리차입니다. 금리차. 알다시피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는 역대 최고로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5%. 자, 금리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는 것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에 투자했던 돈을 빼서 미국으로 옮겨가는 순간 기본적으로 1.75%의 금리 마진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털깎기의 대상국들은 금리 차가 미국하고 크게 벌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는 앞서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중 무역 갈등, 반도체 등등에서 위협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금융권 리스크가 가을에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증가를 양털깎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그때 주로 금리 차가 큰 국가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1.75%로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계속 늘려가는 것을 굉장히 의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지금 어떤 종목들을 사 모으는지를 또 살펴보면 조금 힌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야, 전 세계 경제가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주식 종목 가운데도 기업 가운데에서도 경기 민감주가 있고 성장주가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예를 들어 보면 뭐 엔터 종목이라든지 뭐 화장품 종목이라든지 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경기 민감주. 기술주들은 로봇주라든지 또 반도체는 기술주임과 동시에 경기 민감주에 해당되죠. 같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이런 등등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큰 틀에서 볼 때 이 성장주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성적이 별로 좋지 않죠. 또 경제가 좋을 때가 성장주가 좋은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경제는 나쁜데 사람들의 소비가 필요 소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 소비 부분이 커질 때는 단기간에는 경기 민감주들이 좋죠. 주로 대형주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여행을 비롯한 수요가 계속 그동안 억제되어 왔던 것들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경제가 당장엔 좋지 않더라도 그동안 억눌렸던 필요한 소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당장에는 경기 민감주들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집하고 있는 최근에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한 2, 3년 동안에는 2차 전지가 괜찮다. 자, 이렇게 다 우리가 인식들 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요즘 계속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에 앞으로는 바닥을 쳤다. 재고가 바닥을 쳤다. 그러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해서 외국인들도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했죠, 최근에. 자, 이런 등등을 종합해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하는 종목들은 언제든 들고 나가기 좋은 종목들입니다. 또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하는 종목들은 성장주보다는 경기 민감주 쪽에 당장은 조금 쏠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타점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즉 주가 수준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거죠. 매집을 통해서. 그리고 언제든 들고 나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외국인들이 가을 리스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양털 깎기도 준비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의심 또한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하고 있고 나도 주식 투자를 좀 늘려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방망이를 짧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언제든 뺄 수 있는 것, 이런 위주로 좀 투자하시면 좋겠고, 자, 그런데 나는 지금 성장주에 오랫동안 물려있어,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늘 보십시오. 투자는 장기적으로 보는 건데, 옛날에 닷컴 버블 때나 코로나 때나 최근 몇 년 동안을 보면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아무리 엉망이라도 기술은 계속 성장합니다. 그죠? 계속 성장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을 제가 의심하는 것은 가을에 양털 깎기를 이 친구들이 염두에 두고 있다. 자, 그래서 타점을 올리고 지금 실적이 괜찮은 이런 종목들로 타점을 올리고 언제든 빠져나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랬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을 따라 사더라도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매도 타이밍을 생각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성장주들을 또한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기술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여윳돈, 그죠? 기다릴 수 있는 여윳돈. 자, 그런 것들로 좀 생각하면 좋겠고, 큰 틀에서는 지금 금리가 최고점을 찍고 더 오를 가능성보다는
뭐 내리지는 않을지언정 더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본다. 그리고 경제 침체 이런 등등을 보면 뭐 채권 시장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보수적인 채권 비중을 가지고 있는 한 중립적인 투자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든 투자는 여윳돈으로 할 것. 그래야만 기다리면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이 투자한다고 해서 너무 부하내동하지 말 것. 매도 타이밍을 항상 생각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쫓아간다면 그렇게 할 것.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조금 중립형 보수적인 투자 포지션을 잡을 것. 자,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